남성분하고 여성분하고 너무 재밌게 데이트를 하셨대요. 네. 여성분도 정말 재밌었고 웃으면서 네,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여성분이 이제 저희 쪽에 연락이 와가지고 이 남성과 교제를 그만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잘못 자칫하면은 스토커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자, 일본인 하면 우리가 되게 친절하다, 예의 바르다 이런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그냥 진심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그냥 외형적인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허례?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네, 일본에 이제 한국에는 정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국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혼내와 타테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본심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예의를 갖춰서 행동을 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제 메이와크, 이제 민폐 끼치는 거를 극도로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심은 이 사람이 좀 아니고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더라도 웃으면서 이 사람한테는 최선을 이제 다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한국 사람들 봤을 때 일본 여행했을 때 좀 놀라는 게 한국에서는 밥 한 번 시키면은 여러 가지 반찬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다 이제 리필이 가능한데 일본에는 밥 한 개 시키면 밥만 덩그러니 나옵니다. 네. 그런 게 저는 좀 이 음식이 이 문화를 좀 대표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나라에. 그러니까는 한국에서는 이런 정 이렇게 많이 뭔가 먹고 뭔가 상대가 정말 그 즐거웠으면 하는 좋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친절한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서비스는 좀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툭툭 던지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반면 일본에서는 밥 한 개 시키면은 밥 한 개 나오는데 그 대신에 정말 공손하게 하지만은 밥만 그냥 그 어떤 그렇죠. 의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저 외국에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그 남성분들이 가끔 착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여성이 되게 친절하게 하고 모든 이야기하거나 이러면 다 받아주고 막 이러니까 나를 좋아하나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럴 만도 해요. 근데 어때요? 그 여성들도 그런 어떤 그 연애라든가 결혼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까?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남자가 막 좋아서 이렇게 한다 해도 그 본 마음 내가 좋은지 싫으면 싫다 해서 못 오게 한다든지 더 이상 안 만나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이 자기 감정을 좀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솔직하지 못하다 아니면 익숙하지 못하다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남성분이 이제 연락을 하거나 하면은 뭐 그냥 더 뭐 연락하지 마세요까지는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저 뭐 다른 요새 너무 바쁘거나 뭔가 일이 있어서 거절하죠. 그렇죠. 거절하는데 일본 여성분들은 그런 거절의 표현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답장을 계속 이제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틀, 3일 뒤에 해주시거나. 그러네. 진짜 무슨 SNS로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데 계속 답이 온다 그러면 이 사람도 마음에 있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생기는 오해 같은 거 없습니까? 그 정말 한국 1만 명이나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있죠.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이 첫 번째 데이트 때 남성분하고 여성분하고 너무 재밌게 데이트를 하셨대요. 여성분도 정말 재밌었고 웃으면서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여성분이 이제 저희 쪽에 연락이 와가지고 이 남성과 교제를 그만하겠다. 그럼 왜 그래? 웃으면서 즐겁게 다 시간 보내고 내일 또 만나 우리 다음에 또 봅시다 하고 회사에는 거절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희 남성분한테는 저희는 이제 보고를 받으니까 이제 피드백을 받으니까 남성분이 굉장히 즐거운 데이트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 남성분이 이제 여성분을 만나러 한국에서 일본까지 와줬기 때문에
자기는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최선을 다했다. 아, 네, 이 남성분을 위해서 이제 끝까지 이제 웃으면서 이제 다음에 보자는 그런 약속까지 하신 거죠. 어쨌든 이제 남성분을 배려를 해서. 그러니까 남성분 당연히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성분은 이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 남성분은 잘 안 될 거라는 걸 이제 직감을 하면서도 웃으면서 이렇게 대접을 해줬던 겁니다. 아, 이 그래서 생기는 오해들이 많겠네요.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중간에서 이 조정을 해주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게 네. 좀 다르군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지 뭐 분명히 아니 상대가 이래서 저렇다 뭐 이렇다 얘기하기도 하지만 아 그냥 다른 이유 대면서 뭐 이렇게 그렇죠. 좀 부드럽게 음. 거절을 하는데 아 거기는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걸로 일단은 많이 특히 여성분들이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쪽한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남성분이 이제 여성분 비행기 값을 이제 좀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네, 요새 한국에 와라. 네, 그렇죠. 이제 남성분이 일본에 가기 좀 시간이 없으니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여성분이 저희 상담사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남성분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줬는지 금액을 네 그런 비율까지 저희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던지 아 그래요? 그럼 왜? 그 비율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걸 알아야지 자기가 이제 한국에 갈지 말지는 이제 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이 부담되는 건 싫다.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분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아 물론 이 첫 만남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웠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한테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희가 남성분한테 물어본 다음에 그걸 답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좀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분들이. 아, 직접적으로 못하고 자꾸 대신 맞아요. 네. 이런 남성의 마음이라든지 아. 이런 것도 자기는 이 남성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다. 예, 이 남성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아, 이게 그 말씀 네. 들으니까 제가 이 뉴스가 이해가 되네요. 제가 몇 개월 전에 그 뉴스를 봤어요. 일본에서 떠오르는 그 서비스 네. 중에 하나가 그 통보. 아, 저 직장 그만두겠습니다. 퇴사. 알바 예. 퇴사 통보한다. 그래서 내가 그 돈을 주고 아니 그냥 사장님한테 저 이러이런 사정으로 못하겠습니다. 얘기하면 되는데 무슨 네. 돈을 주고 그 해고도 아니고 그 뭐지 직업 퇴사. 그만두겠다. 그렇죠. 네. 퇴사를 통보하나 그랬는데 정확합니다. 네. 그런 좀 이렇게 자기 의사 표현을 예, 하는 거에 좀 그렇죠.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아, 네. 그리고 그렇군요. 그런 얘기 했을 때 그 상대방한테 오는 그런 감정적인 대응들이나 그런 것들 또한 이제 귀찮다 이거예요. 그치 뭐 설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 제가 잘할게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내가 왜 싫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왜 퇴사하냐 그런 얘기도 듣기 싫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되네. 네.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만남을 갖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계속 만나준다라는 거는 이제 이쪽도 뭐 특별히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나도 마음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남성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여자가 3번까지 이제 회원님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그린라이트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세 번 됩니다. 만나주면 그렇죠. 어쨌건 간에 세 번 네. 만나주면 여성분도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도 비용을 내고 가입을 하기 때문에 횟수가 사라지는군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을 이제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일본 여성분들도 3번 정도면은 여성분도 호감이 있는 상태니까 그때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하자고 제가 남성 회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좀 조언을 드리기도 해요. 아 근데 그 말씀 하니까 제가 며칠 전에 참 어떤 유튜브 그 일본인 아내를 둔 분의 그 유튜브 방송을 한번 봤는데 네. 일본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세 번째 만났는데 좋아한다 사귀자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일본 여자들은 걱정을 한다고 왜 안 하지 그런 말을 왜 안 하지 뭐 이런 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다 그랬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제 여성분도 세 번 만났으면 남자가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죠. 아, 남자가 상대가 이제 뭔가 그쵸. 얘기하기를. 네, 일본에서도 좀 약간 그런 룰이 있어요. 3번째 만남에서는 사귀자라든지 이런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얘기 안 하면 당연히 걱정하죠.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또 네 번째 만나고 다섯 번째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뭐지? 저는 그런 경우는 못 봤는데, 네, 이제 여성분이 그때가 되면은 이건 제 경험입니다. 여자분이 안달이 좀 나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떤 관계야? 우리 어떤 관계야? 네, 그렇죠. 네, 그 정도는 좋은 관계지 뭐.
아, 확실히 다르군요. 여자분이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럴 때는 왜냐면 이 만남은 갖고 만남 너무 좋고 이 남자도 분명히 나한테 호감을 가진 것 같은데 왜 사귀자 말 안 하지?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여성을 만나고 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 그 회원이 또 B라는 여성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분하고 한 여성하고 세 번째까지 만났어. 그러면 다른 여성도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가기 전까지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 한 명이 뭐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동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아, 그 네. 가운데서 이제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그렇죠. 선택하는 거군요. 네. 근데 음. 그러다 보면은 그 소위 우리 무슨 이렇게 요새 무슨 싱글 무슨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데서 이렇게 욕 먹는 케이스들 보면은 왜 여기도 좋아하는 티를 주고 저기도 좋아하고 저기도 좋아. 그래가지고 막 이 문어다리처럼 쫙 펼치는 경우 네. 있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나요? 음,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일단 스킨십을 굉장히 스킨십 하면 안 된다. 좀 자제해달라고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게 연애 시장에서는 저는 이제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연애 시장에서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그런 문어발식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또 결혼이면 또 얘기 달라집니다. 결혼은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자기한테 맞는 한 명만 딱 그렇지.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패하지 않을 결혼을 위해서는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누군지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을 가지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회원님들한테 많이 만나보시라.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스킨십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진지하게 가지고 있는 속 이야기들, 또 그다음에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 뭐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 뭐 많이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보통 어떤 얘기들 많이 나눠요? 결혼을 전제로 했을 때? 일단은 결혼을 전제로 했을 때 그렇게 만나면 어떤 결혼 얘기, 서로 전제로 뭐 만남. 속에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기본 호구 조사는 끝나고 그다음에 네, 일단은 제가 과정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만남은 정말 가벼운 주제로 얘기합니다. 한 30분 정도 저희는 만남을 갔거든요. 이제 화상 통화로 매번 남성분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 여성분도 한국에 올 수가 없고 그때 뭐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냐면은 이제 이 사람하고 한 번 더 만날 건가 연락처를 교환할 건가 느낌만 보는 겁니다. 네, 거의 다 알거든요. 이게 화상 미팅이라도.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만남에서 그거를 보고 30분 짧게 합니다. 왜냐면 너무 길어져도 지겨워질 수가 있거든요. 네, 30분 딱 짧게 하고 서로 마음에 들면 이제 연락처 교환해서 두 분이서 연락을 하다가 이제 데이트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때 두 번째 데이트 때는 이제 어떤 결혼 생활을 하시고 싶으신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진지한 교제까지 가셨다. 세 번째 데이트를 하시고 그랬을 때는 정말 더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나오죠. 어디서 살지, 직업은 어떻게 할지,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그렇죠. 네. 저금은 어떻게 할지, 그렇죠. 어디서 살지. 만약에 여성분이 한국에 온다. 그래서 남성분이 어떻게 준비를 해주고, 어떤 환경에서 이 여성분을 케어를 해줄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결혼식장이라든지 부모님 언제 소개할지,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소위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호감이 생기고 연애하는 기간이 좀 있잖아요. 네. 이런 기간은 좀 짧은가요? 둘 다 결혼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결혼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많이 걸리진 않네요. 네. 그 대신에 이 한 명의 여성을 찾는데 과정이 또 걸리죠. 네, 한 5, 6개월 걸립니다. 한 명의 여성을 찾는 데까지. 그리고 결혼까지 6개월 정도 걸리니까 딱 거의 한 1년 안에는 대체적으로 성공하시죠. 그러면 이 한 명의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는 보통 한 몇 명을 만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볼게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 6분에서 7분 정도 만나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네. 근데 정말 빠르게 하시는 분은 2명 만나보고 그 중에서 1명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또 20명 가까이 만납니다. 더 까다로운 분인가 보다. 네. 그래서 결정을 잘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처음에 그 자기가 이제 원하는 어떤 스타일을 딱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보통 한국 남성들이 가장 먼저 뭐 1, 2, 3위 순위를 본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원해요? 일단 첫 번째 나이입니다.
나이 네, 어린 게 좋다. 어린 여성분들. 왜냐하면은 저도 이유를 이제 여쭤보니까 이 아이가 없으면은 아. 왜 내가 결혼하느냐? 그럼 자녀를- 연애만 해도 충분하다. 음. 네, 자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다. 첫 번째가 나이고 이제 두 번째가 외모. 네. 그다음에 그냥 이뻐야 된다로 그쵸. 해요. 자기 이제 마음에 드는 외모.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성격으로 성격. 가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성격이 좋아야 된다. 그렇죠. 자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음. 네. 그 일본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여성분은 남성분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외모. 외모. 네, 청결한지 이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잘생겼는지가 아니라 청결한지가 나오네요. 청결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보통 그 터프한 이미지에 또 호남형 미남들도 있잖아요. 네, 수염도 좀 나고 그쵸. 이런 거 안 좋은가 보죠. 그런 분들도 분명히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아무래도 첫인상에서는 깔끔한. 그쵸, 깔끔한 게 이제 왜냐면은 그 사람 성격까지 좀 보이는 것 같잖아요. 뭔가 준비되어 있고, 네, 관리하고 그런 이미지가 아무래도 좋게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사람의 직업을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직업을 하시는지. 네, 선호하는 직업군이 있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제일 그 남성 여성 다 가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아니면은 무슨 공사 이런 쪽을 1순위로 보잖아요. 거기는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전문직을 좀 많이 선호를 하신 것 같아요. 전문직. 예,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고, 네,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일본에서도 그리고 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변호사라든지, 뭐 세무사라든지, 네, 회계사라든지 그런 좀 직장의 분들이 인기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세 번째로 보는 건 뭐예요? 세 번째는 이제 성격, 그 프로필에 쓴 남성의 가치관이라든지, 네, 그거를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뭐 우리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 일본 하면 아무래도 그 좀 성적으로 많이 개방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던데요. 있어요. 저도 얘기를 그래서 그 오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좀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한국 남성분들이 일본 여성분들은 이 스킨십 같은 거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다라고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과 첫 데이트를 할 때 손을 잡는다든지 뭔가 어깨 동무를 한다든지 뭔가 계속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의외로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여성분들이 더 보수적이에요. 아, 실제로 이 생활하는 분들은 왜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감정에 노출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여성분들이 이 남성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전까지는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아, 그렇겠네요. 더군다나 외국인인데. 그렇죠. 마음의 문도 안 여니까 이제 당연히 몸도 안 열겠죠. 네, 그러니까 좀 경직되어 있고 되게 조심스럽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남성분이 예를 들어 쉽게 이제 여성분을 이제 스킨십 하려고 하면은 나를 쉽게 보나 이 남자는 나한테 이런 관계만 가지려고 성적인 욕구만. 그렇죠.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 쉽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한국 남성분들이 괜히 그 남성미를 보여주겠다 그러고 뭔가 스스럼 없이 손을 잡거나 아니면 뭐 이런 스킨십 하는 것들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겠네요. 조심해야죠. 아무래도. 더군다나 그런 그 만남을 갖게 그렇죠. 되면.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데이트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계속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일본은 더치페이 문화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그게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냥 남자가 그냥 내는 게 편하기도 하고 요새 젊은 분들은 또 그렇지는 않다고 하긴 하던데. 일본의 젊은 분들은 더치페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결혼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남성분이 나이 어리신 분들이랑 좀 매칭이 많이 되세요. 네, 한 최소 한 3, 4살 정도 그런 분들 매칭이 됐을 때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내려고 하죠. 뭐 일본에 더치페이 문화가 있다 한들 네, 나이도 그렇고 그랬을 때 일본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받습니까? 아니면은 그걸 또 불편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이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꼭 네. 사귀어본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저 그 예전에 제가 영국에서 이제 연수 갔었을 때 네. 거기서 이제 여러 외국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네.
거기에서 이 스페인 사람, 일본 사람, 이 다른 이 성격,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막 토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 달라가지고. 예. 아, 그러셨구나. 이게 그 남성분이 이제 너무 많이 내거나 하면은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네. 여성분들은 이 남성한테 빚졌다고 생각합니다. 음. 마음속으로 민폐를 끼쳤다. 네, 이 남성분에게.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이제 좀 갚아주려고 해요. 여성분들이 네. 마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보면은 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당연시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뭔가 마음의 짐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겠죠. 너무 비싼 데를 가면.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음. 왜 우리 같은 경우 왜 그러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만났는데 이게 우리 문화적인 차이를 자꾸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문화가 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집 앞에 가가지고 전화 한 통화하고 보고 싶어서 왔어 막 이러고 뭐 이게 뭔가 이런 즉흥적인 그죠. 이런 어떤 액션들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호감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일본은 좀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어떤 행동들? 그렇죠. 네, 그 자칫하면은 스토커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좀 나한테 집착을 한다. 네, 무서울 수 있다. 그렇죠.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직장 앞에 찾아와서 꽃다발을 선물한다든지. 우리는 그게 로맨틱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여성분이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창피하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문화가 일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뭐 부부가 됐든 아니면 연애를 하든 사귀게 됐을 때도 그렇습니까? 사귀게 되면은 그런 서프라이즈 이벤트는 좀 좋아는 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너무 마음의 결정이 건조하니까. 되기 전에는. 그렇죠. 네. 처음에 서로 알아가는 단계에서는. 네,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마음의 문을 열기 전까지는 조심해 줘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명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한일 커플들 간에 생기는 문제들은 없습니까? 있죠. 네. 어떤 일들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그 추석이라든지 설날에 이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음식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여성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제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가족 자체가 모이는 거에 대해서. 한국은 좀 가족 중심으로 좀 움직이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결혼해서는 특히나 더. 일본은 결혼해서도 두 사람이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행사도 많이 안 합니다. 일본에서는. 안 가고 싶으면 꼭 참석하는 그런 문화도 아니고요. 네,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못 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전화 한 통이면 그냥 끝나기도 하고. 부모님들도 기대도 안 하고. 그렇죠.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왔는데 너무 냉정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왜냐면 한국 여기서는 명절 때문에 오고 뭐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고 안부 인사드리고 뭐 이런저런 어떤 정이 오고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게 되게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한국 남성분들이 이제 좀 여성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 이거 우리는 한국 와서 이거 해야 돼 하는데 안 해봤던 거고 아예 생각도 안 해본 걸 왜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라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분이 어쨌든 이 남성 회원님을 믿고 한 명을 믿고 한국에 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족 편이 아니라 이 여성분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줘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러면은 뭐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일본인 여성분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한국어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이랑 뭐 이렇게 넷이서만 따로 만나자. 네, 그런 큰 모임은 안 가고. 네, 그랬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사회적으로 다른 그 부분들 이거를 먼저 잘 알고 이해한 상태에서 해야 되겠네요. 잘 모르면 오해가 쌓이는 거잖아요. 뭐 우리를 무시해서 그러는 거야,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해달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저희가. 자, 그러면 그 일본은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안정적인 사회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은 뭐 이견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되게 좀 역동적으로 빠른 문화가 좀 빨리빨리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이 문화적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요거에서 생기는 어려움은 없을까요?
네, 제가 일본에 이렇게 오래 살면서 많이 느꼈는데 일본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많이 변하지 않는 나라인 것 같거든요. 일본은 아직까지도 팩스를 쓰고, 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 가서 뭔가 이렇게 자기 인적사항을 적을 때도 아직까지도 예, 다 손으로 예,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금도 네, 아직까지도 일본에는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싶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왜 안 변하냐면은 일본에는 그 한국보다 더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아, 맞아요. 네, 그 노인분들께서 네, 바뀌면 애매하고 네, 그쵸. 힘들어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아. 그 잘 제도가 네, 변경이 안 된다는 네, 말이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이렇게 한국처럼 쉽게 빨리빨리 바뀌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적응을 빨리 하겠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핸드폰을 그렇게 잘 못 쓰세요. 부모님도. 그런 걸 보면은 일본이 그런 노인들을 예, 위한 그런 정책이었구나. 네, 그런 것도 뭐 느껴보기도 하고 합니다. 네. 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자녀를 생각하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좀 어린 사람을 좀 원한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일본 분도 나이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간격, 차이가. 저희 커플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4살에서 5살 정도 차이 나시는 분들이랑 결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분이 이제 40살이면은 여성분은 34이나 35살. 네,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립니다. 여성분들이 그 남성분들 나이를 또 봐요. 네. 그 여성분들도 비용을 내고 가입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성분도 2세를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하고 좀 비슷하신 분들하고 결혼을 해서 네, 이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가입하면 할수록 좋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정도 한 3살에서 5살 정도의 차이, 요걸 이제 플러스 요 정도의 간격을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참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그 일본 여성, 남성, 한국인 남성, 여성 요 입장에서 결혼 배우자를 찾는 그 조건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또 따져보니까 참 재밌네요. 네, 재밌는 새로운 사실들 좀 많이 느끼게 돼서 아주 재밌었고요. 네, 이제까지 한일결혼정보회사 데일리의 대표이신 홍대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